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리저리 잡다한 지식과 추억과 볼거리를 저와 단 둘이 가볍고 즐겁게 공유하는 시간 이작공 방송의 이든현입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요, 요즘 한창 잘 나가시는 방송인이죠. 바로 서장훈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쎄요, 대한민국 농구의 전설인 서장훈 씨를 이제 방송인 서장훈 씨로 부르는 부분이 저는 아직도 좀 어색하기만 한데요. 참 시간 빨리 흐른다는 부분을 새삼 느끼네요. 뭐 일단 1974년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야구 선수로 활약했던 서장훈 씨는요,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해당 학교에서 야구부로는 전학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어쩌지 하고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뭐 키가 190 정도 되는 아버지 덕분이었을까요? 그 야구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장훈 씨 키가 이제 180 정도나 됐거든요.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는 서장훈 씨를 이제 농구 특기생이라는 전제하에 전학을 받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뭐 농구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서장훈 씨한테 이 농구 쪽 세상은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았겠죠. 계속되는 만년 후보 시절 속에서 혼자 쓸쓸히 이제 할 수 있는 연습이라고는 이제 슛 연습밖에 없었던 서장훈 씨였는데요. 거기에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학교 2학년 말쯤에는 이제 고관절 부상까지 당해버려서 한 3개월 동안 그냥 푹 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동안 어차피 주력으로 해왔던 연습이 뭐 어차피 거의 슛 연습밖에 없었던 서장훈 씨였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페널티 없이 이제 쉬는 동안에도 슛 연습은 끊임없이 이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쉬는 3개월 동안 서장훈 씨 키가 무려 15cm나 더 커버리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3개월 만에 197 정도의 이제 넘사벽 키를 가지게 된 서장훈 씨는 이제 이 센터로서의 물리적 기본 베이스랑 이제 그동안 끊임없이 해왔던 슛 연습으로 인해서 슈터로서의 기능까지 탑재한 말 그대로 농구계의 이제 괴물로 갑자기 탈바꿈 돼서 학교로 다시 돌아왔고, 당연히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서장훈 씨의 존재는 학교 입장에선 바로 이제 후보 선수에서 주전 선수로 경기에 출전을 이제 시키게 되죠. 물론 경기도 훌륭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진학한 고등학교에서도 당연히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해당 고등학교를 전국 최고의 농구팀으로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까지 진학한 서장훈 씨는 이제 다니던 고등학교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대학교가 고려대학교였거든요. 근데 고려대가 아닌 이제 연세대로 선택을 했는데요. 뭐 친한 형들이 다소 많이 진학했던 대학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제 여대생의 비율이 높았던 부분과 이화 여자대학교 뒷문 쪽에 있었던 농구부 연습실 위치가 크게 한몫했다고 합니다. 뭐 고려대는 남녀 비율 때문에 국보센터를 놓치게 된 좀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뭐 잠깐 잊었지만 당시 19살의 서장훈 씨는 한창 멋부리기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는 일반 어린 청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 그 슬램덩크의 농구 천재 서태웅이 북산고등학교로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랑 좀 맥락이 비슷하죠. 서태웅의 이유는 바로 집하고 가까워서였죠. 뭐 천재끼리는 좀 비슷한 뭔가가 있나봐요. 난 어디를 가든 다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어쨌든 물론 결과적으로 그 자신감은 틀리지 않았었습니다. 뭐 당시 국내에는 그 KBS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이 농구 대잔치라는 시합이 큰 인기였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 실업팀과 대학교 팀도 서로 대결을 할 수 있는 다소 이색적인 경기였거든요. 여기에 이제 7년간 우승을 거머쥐었던 허재, 김유택, 한기범의 실업팀 그 기아자동차를 제치고 이제 93-94 경기에서 신입생 서장훈의 대활약을 앞세운 연세대학교가 이제 1위를 차지합니다. 이 농구 대잔치라는 게임에서 대학교 팀의 우승은 그 당시 연세대학교가 유일했습니다. 정말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물론 다른 여러 선수들의 활약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회에서의 MVP는 당연히 서장훈이었고, 리바운드 1위, 수비 1위, 그리고 신인상에 대회 베스트 5까지 선정되는 등 뭐 그냥 서장훈이 무엇인가 뭐 이거를 제대로 보여주었던 경기 내용과 경기 결과였습니다. 뭐 덕분에 서장훈 씨가 그렇게 원하던 여학생들로의 인기도 많이 받았죠. 뭐 지금 한국 농구 인기가 별로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농구 인기는 정말 마치 그 2002년 월드컵 수준의 이제 국가 스포츠였습니다. 완전 당대 탑스타 연예인들이 이제 농구 드라마를 찍기까지도 했었고, 이 농구 때문에 TV 뉴스 시간까지 이제 뒤로 밀어버리는 이제 상황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죠. 그리고 그 인기의 상당한 지분은 이제 뭐니 해도 이 연세대와 고려대의 라이벌 관계가 크게 한몫했었습니다. 뭐 농구 대회 하면 뭐 연고전 하던 데가 바로 이때부터였죠. 뭐 남자 대학생 선수들이 다 어리고 잘생겼는데 농구라는 스포츠까지 이제 성인 실업팀 못지않게 엄청나게 잘하니까 뭐 당시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뭐 충분했겠죠. 뭐 팬클럽의 당시 다른 말인 오빠 부대라는 말도 이때부터 생겨났었습니다. 뭐 요즘은 오빠 부대라는 말 안 쓰죠. 아무튼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농구를 사랑하게 된 당시에 대중들의 눈에 제대로 띄기 시작한 서장훈의 실력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뭐 존재 자체가 말 그대로 사기 캐릭터였죠. 서장훈 씨 당시 키가 2m 7cm로 뭐 당시 대한민국 농구 선수 중에서는 가장 최장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몸무게가 110kg이나 나갔지만 엄청나게 유연하고 날렵하고 심지어 이제 슛까지 잘 쐈죠. 고등학교 때는 자기보다 키가 조금 작은 후배한테 골밑을 맡겨두고 이제 자기가 이제 3점슛을 쏠 때도 있었듯이 말이죠. 정말 농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었던 독보적인 존재였던 서장훈 씨는 좀 너무 빠른 시기에 냉혹한 사회의 쓴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1995년에 있었던 농구대잔치 삼성전자와의 8강전인데요.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잘해서 얄미웠던 서장훈 씨는 이 박상관이라는 선수와 대학 선배 문경훈 선수를 필두로 거의 뭐 상대팀 전원에게 집중 마크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일반적인 마크가 아니라 뭐 거의 뭐 폭력에 가까운 파울을 남발했죠. 뭐 좀 그렇죠. 뭐 아무리 농구를 잘해도 서장훈 씨는 그냥 뭐 대학생 그냥 학생이었을 뿐인데 다 큰 어른들이 학생 좀 이겨보겠다고 거의 막 패면서 반칙하고, 그것도 여러 명이서 말이죠. 하지만 뭐 그동안 이런 일이 뭐 이번뿐이었을까요? 뭐 그동안 수없이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오면서 이제 내공을 쌓았던 서장훈 씨는 이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기에 가까운 득점과 리바운드를 이제 따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죠. 너무 잘하는 거. 가뜩이나 잘해서 얄미워 죽겠어서 이제 대놓고 파울까지 해가면서 방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잘하니까 상대팀은 아주 화가 났었나봐요. 결국엔 이제 박상관이라는 선수가 이제 서장훈 선수 뒷목에 이제 이 엘보우 공격을 이제 정확히 꽂아 넣었는데요. 이제 그 충격으로 서장훈 씨는 이제 그대로 코트에 쓰러져서 이제 실신해 버리고 말죠. 근데 뭐 20대 패기로 잠깐 쉬고 이제 후반 6분쯤에 출전을 강행하긴 하지만 이 왼손부터 마비가 시작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급히 경기에서 빠져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결국엔 이제 목뼈 경추부 쪽에 이제 심각한 손상이 나서 이제 반년이나 넘어서야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말까 뭐 한다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국 서장훈 씨는 이제 대한민국 농구의 이제 증오와 환멸을 느껴버리고 1년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참 이 서장훈 씨의 인기가 대단하다 싶은 것 중 하나가 그 서장훈 씨가
1년 미국 가 있던 사이에 국내에는 지금 방영하는 슈가맨 같은 프로그램처럼 이제 왕년엔 잘 나갔었는데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찾는 TV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거의 뭐 10년 이상 소식이 끊긴 사람들 위주로 찾아내서 뭐 반갑습니다,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런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대뜸 사라진 지 1년도 안 된 서장훈 씨가 갑자기 이제 나온 거죠. 참 이제 이 부분만 봐도 당시 국내에서의 서장훈 씨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생활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은 좀 없었지만, 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죠. 뭐 미국에서 돌아와서 복학한 서장훈 씨는 뭐 역시 서장훈이라는 말과 함께 국내 농구계를 계속해서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농구계의 역사를 차곡차곡 새로 쓰던 서장훈 씨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2005년 2월에 김주성 선수와의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김주성 선수가 이제 과거 서장훈 씨의 목부상 포인트를 또다시 이제 가격해버리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죠. 거기서 서장훈 씨는 다시 또 혼절해버리고 맙니다. 뭐 그 이후로 병원에서는 이제 이게 투아웃이고 앞으로 한 번 더 여기에 충격을 또 당하면 이제는 뭐 바로 전신마비를 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충격적인 진단을 받는데요. 뭐 보통 이러면 그냥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게 맞는데, 이제 서장훈 씨는 거추장스러운 이제 목보호대까지 착용해 가면서 선수 생활을 무려 8년이나 더 이어갑니다. 물론 잦은 크리티컬한 부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실력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만 못하다라는 실력으로 2008년에는 국내 프로농구 사상 첫 만점 득점을 한 인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죠. 정말 전무후무한 대단한 업력이었습니다. 당시 2위인 문경훈 선수는 8천 후반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3위인 추승균 선수 역시 8천 초반대 점수를 유지하면서 1위랑 2, 3위 격차가 많이 컸죠. 이 만점이라는 게 이론상으로만 해도 이 10년 동안 1000점을 꾸준히 넣어야 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점수입니다. 이 센터라는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덩크슛과 3점슛, 레이업슛, 뭐 슛을 가리지 않고 시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론상 몇 년 동안 뭐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실제로 10년이 넘는 프로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외국인 용병 선수들까지 제치고 베스트 멤버로 이제 항상 포함될 수 있었던 자기 관리는 정말이지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라는 교과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뭐 경기 중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경기 끝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몇 번이고 비디오 이제 다시 돌려보면서 이제 자기가 실수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체크하는 버릇과 함께 이제 승리에 대한 집착으로 생긴 이 어떤 징크스들 때문에 자연적으로 결벽증까지도 좀 생기기도 했죠. 근데 뭐 본인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뭐 이거는 상관없는 거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2012년이 되던 즈음에 서장훈 씨의 몸 상태는 뭐 바로 은퇴를 해야 될 정도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는데, 근데 하필 그때 그 4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내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서 이제 뭐 자기 선수 인생 커리어의 마지막이 이 이혼이라는 단어로 이제 기록될까봐 서장훈 씨는 이제 더 억지를 부려가면서 몸이 더 부서지는 상황까지 만들면서 1년이나 더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거의 뭐 울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2013년 3월에 이제 은퇴 경기 및 은퇴식을 가졌는데요. 이 경기 때도 33득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최다 득점 13,231점, 리바운드 역시 5,234개, 그리고 매 경기 20점 이상 득점. 당분간 국내 농구계에 깨지지 않는 기록을 쓰고 호련히 사라지신 서장훈 씨였는데요. 근데 세상 참
서장훈 씨를 쉬게 냅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서장훈 씨가 은퇴를 하고 한 넉 달 뒤에 한 7월쯤에 무한도전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정 멤버 2명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정상 한 회차를 뭐 아무거나 해서라도 이제 메꿔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생뚱맞게도 서장훈 씨한테 연락을 하게 됐고, 또 너무 웃기게 서장훈 씨는 또 거기에 오셨어요. 당시 뭐 정말 엄청난 일이다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웃기고 재밌었습니다. 그 특유의 시크하게 툴툴거리면서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다 하는 그 성실함, 뭐 이런 게 너무 웃겼고, 한때 국가대표 최고의 농구 선수가 막 구르고 망가지고 또 막 과하지 않게 짜증내는 모습이 너무 웃겼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 여기저기서 막 엄청난 섭외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뒤로는 쭉 이제 방송으로 쭉 풀리셨죠 이제. 뭐 중간에 서장훈 씨 본인도 이제 치열한 운동선수로서의 이제 거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런 방송이라는 기회로 좀 좋은 평가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방송 생활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지하게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아주 최고의 주가를 올리면서 이제 여러 방송을 하고 계시죠.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은 농구선수 서장훈이라는 부분보다는 뭐 재미있는 방송인 서장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라도 이 서장훈이라는 어떤 한 분야에서의 최고였던 인물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뭐 참 좋아 보입니다. 뭐 중간중간 무릎과 허리가 망가질 정도로 운동하신 탓에 좀 어기적 거리치는 모습을 볼 때는 좀 마음 한켠으로는 좀 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서장훈이잖아요. 아, 이제 가셔야죠. 다음에도 제 방송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클릭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